지금 펄어비스가 상한가를 닫았고 지금 매수가 들어온 질이 좋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확인이 되고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들어온 게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화기애애해서 판호 이야기로 바로 연결돼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뭐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펄어비스가 넥스트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팔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펄어비스 51,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300만 장 강력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까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 중에 상한가를 닫을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느리게 올라가고 있어. 거기에다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미적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미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공포를 느낍니다. 여기서 닫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미 먹었으니까 털고 나가야지예요. 그 고민하기 전에 닫아야 되고 닫은 다음에 열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힘이 좀 약할 수 있겠구나. 물론 저 개인의 돈이었으면 비중 조절했을 겁니다. 일단 수익 실현하고 아직까지 호재 남았으니까 바로 던지고 안 나가죠. 비중 조절을 하겠죠. 다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량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도 한 25% 수익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괜찮죠. 여기 보면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공식 추천 나갔죠. 3월 20일에. 제가 공식 추천을 남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발하나? 오늘도 공식 추천주 나갔거든요. 에코프로 나갔습니다. 에코프로 2차전지 쪽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펄어비스가 그래서 넥스트장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의 객관적인 주식쟁이로서의 입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매매 타이밍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3일만 지켜봐 달라. 3일만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얘 정말 잘한다 라고 느껴지면 그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분탕칠 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고심해보고 잘한다 라고 느껴지면 그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이걸 던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말아 올려야 되는데 바로 말아 올리지 못했다예요. 힘이 약하다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질이 좋네. 질이 매우 나이스합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해서 들어 올린 거예요. 개미들 물량이 털렸습니다. 보이죠? 우리 개미들이 참 이렇게 열심히 떨어질 때는 열심히 사 모으시거든. 이제 조금 반등해 주니까 싹 털을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보통 공매도라 함은 제가 통계적으로 왔을 때입니다. 통계적으로 왔을 때 외국인이 주로 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주로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온 건 사실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하게 붙어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쇼커버링은 강하게 들어온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대차 잔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히려 48,000주가 늘었어요. 이건 조금 예외로 일단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대차 잔고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놈들이 쇼커버링 친 다음에 대차 잔고로 갚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지금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매도랑 대차랑 다른 거예요. 대차는 빌릴 수 있는 계좌고 탄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총알이에요. 공매도는 쏜 거고요. 쏠 총알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총알의 이 탄창을 보고 이 총을 얼마나 쏠 것인가 이걸 추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3일 있다가 결과 나옵니다. 잔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차 잔고는 주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외국인들이 주로 공매도를 하고 그 공매도는 프로그램으로 하니 프로그램 오늘 강한 순매수 들어왔으니 얘네들은 쇼커버링 물량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쇼커버링 물량은 들어왔고 지금 대차장고로 보면 대략 한 700만 주 정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오늘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수를 해줘야 될 분위기는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포인트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중에 특히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온 게 저는 좀 인상적입니다. 연기금이 금융투자마다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사모펀드도 들어왔지만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뭔가 리포트를 근거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기관 애들도 뭐 단순히 300만 장 그런 뉴스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게 200만 장, 첫날에 200만 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리포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드, 바이, 근데 목표 주가는 42,000원, 51,00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장을 팔았을 때 그게 애널들의 마음을 자극하지 못했어. 오히려 뭐 여기까지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4일 만에 100만 장을 더 팔았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없던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을 좀 크게 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게시판에 보면 파노 이야기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파노가 없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스팀 차이나에서 뭐 매도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팀 차이나는 파노가 없으면 다운로드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는 가는데 거기서 평가 정도는 매길 수 있는데 다운받아서 게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노가 없으면. 그런데 모르겠어요. 중국 애들이 받아서 하나? 아무튼 이 파노가 없으면 원래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4년 6월 뉴스를 보면 이제 중국이다 검은 사막 파노 획득 이래가지고 요 기대감으로 파워비스 과거 주가를 살펴보면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24년도 6월쯤을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파노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노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반응도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역으로 추산을 해보면 파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기금 애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온 거야 쇼커버링 때문에 들어왔다 치고 기관 순매수 들어온 게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3월 22일입니다. 중국과의 한류 금지 한한령 10년 만에 완화 예상이라고 이게 3월 22일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한령이 이제 해제된다라는 뉴스가 홍콩지에서 나왔습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파노는 잘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펄어비스는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극명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관계. 지금 다카이치 총리 나타나면서 중일 관계는 개판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1월 달에 정상회담 하면서 어땠어요? 한국과 중국 관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될 수 있죠. 지금 한일령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한령 들어간 이유가 사드 때문이잖아요. 뭐 사드 빼치웠고 다음에 사드 또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대하겠죠. 뭐 어쨌거나. 근데 솔직히 사드도 그래. 보호해준다고 들어와 놓고는 지들 필요하니까 쓱 빠져나가. 뭔 보호가 그래. 대의 명분이 깨졌잖아. 우리나라도 뭐 총궁 있는데 뭐 굳이 뭐 무튼 뭐 종류는 다르게 합니다만. 어쨌거나 한중 관계는 좋아지고 있고 중일 관계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이거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이 뉴스 내용을 보면 일본이 내달 발표할 외교청서에서 자국에 있어서 중국의 의미를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 한 등급 아래로 평가절하한 것까지 더할 경우 양국 관계는 더욱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일 관계는 매우 안 좋다. 근데 이 상황에 3월 2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과 SK가 중국 공장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메모리 공급을 늘린다. 요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투자 있잖아요. 요거는 반도체 투자 자체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정치 뉴스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우리의 결정이 아니야. 미국의 허락이 나와야 돼. 왜냐면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안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산 반도체에다가 보조금 안 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런 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더라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과 SK가 런 하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건 뭐예요? 미중 관계가 또 약간 뜨끈뜨끈해지는 상황 아닌가? 화기애애해지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어이쿠 우리 한국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원래 양다리 외교였으니까 요 사이에서 환호도 따먹으면서 뭐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요거 펄오비스 환호로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손익분기점 넘겼잖아요. 여기 300만 장 뉴스 나온 다음에 손익분기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까보니까 대략 한 250만 장이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더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중국까지 뚫리면 뭐 1000만 정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펄어비스가 상한가를 닫았고 지금 매수가 들어온 질이 좋다. 왜냐면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확인이 되고,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들어온 게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화기애애해서 판호 이야기로 바로 연결돼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뭐 전고점도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초기에 빨리 팔아버렸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반만 팔 걸 그랬나? 아무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주식 유튜버들보다 저의 시각이 훨씬 더 주식쟁이로서 날카롭지 않습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딱 3일만 저희 채팅방 구독과 좋아요 누른 다음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일만 여러분께 제 얼굴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얘 진짜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실력 단 3일만 평가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은 내일 그래서 뭐 사면 되는데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채널이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26일 내일 투자해야 될 후보 종목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24일 잘못 나왔어요. 이거 25일입니다. 오늘 25일에 나간 요 종목들 있죠. 전부 다 올랐습니다. 100% 올랐습니다. 단순히 뭐 5% 올라간 게 아니라 15%에서 20%씩 다 올랐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채널은 그런데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